자, 좀 쉬셨죠? 네, 좋아요. 별로 안 쉬었나 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등록 기준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아까 공부했죠? 그럼 이제 뭐, 누구? 법인. 자, 법인은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 법인 등록 기준 나와 있죠? 자,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얼마 이상일 것? 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거꾸로 써볼게요. 상법상 회사일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상법상 회사. 자, 상법상 회사는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그래서 영리법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등록이 안 돼요. 일단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야 돼. 그러면 회사 종류가 몇 가지? 5가지 있어요. 주식회사, 요한회사, 요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 아무 회사든 일단 회사를 설립을 해 주셔야 돼요. 자본금 얼마 가지고? 5천만 원. 그래서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있을 거, 그 양걸 1번 제목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시켜야 돼요. 이 상법상 회사도 되지만은, 그죠? 그죠?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적으세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했어요. 기본법.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이것도 가능해요. 조합인데 합자. 협동조합. 됐어요? 자,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자본금 얼마 가지고? 5천. 둘 다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상법상 해서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적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번에 신설 추가된 거고. 근데 여기도 또 적어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영리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영리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협동조합도 결국 영리 목적만 가능하다는 소리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자,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거 그랬죠? 이제는 상법상 회사도 되고 협동조합도 돼. 협동조합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가 된다? 제외됩니다.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회사를 만들든 협동조합을 만들든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이 돼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일단 적어놨을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밑에 보세요. 회사 종류. 한명, 합자, 요한책임, 요한회사, 주식회사. 4가지 회사 종류만 몇 줄 그어넣으시면 돼요. 몇 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몇 줄 그으세요? 영리법인의 상법상에서는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은 등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거든. 영리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건 안 돼. 그렇죠? 결국 영리 목적인 법인이나 조합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거 그렇게 표현했죠. 자, 법정 업무란 것은 자,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6가지 겸업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이건 다음 주에 분석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나와. 그때 분석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아예 하지 않겠다. 그러고 등록 신청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등록을 해줘.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업을 같이 하겠다. 근데 이 상담은 6가지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등록해줘 안 해줘? 이것도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지 않고 상담업만 하겠다. 이렇게 등록을 신청을 해요. 이건 등록해줘 안 해줘? 그 이유는?
중개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상담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중개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것이 이제 법정 업무 14조 업무. 법 14조 이 단어는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조문은 몰라더라도 이게 법 14조입니다. 법 14조 업무만 영향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들이 있죠? 자격증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제한 동그라미. 자, 대표자를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소리죠.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몇 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임원은 누구를 말해요? 자, 아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배웠죠? 이사, 감사들을 말하면 돼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다? 이사, 감사. 자, 유한책임회사는 업무 집행자가 임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말해요? 자, 합자 한 명회사의 무슨 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책임사원도 있고 무한책임사원 같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만? 무한책임사원. 말 그대로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람. 자, 여기서 말한 사원은 일반적으로 뭐 임원하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몇 분의 1 이상? 3분의 1. 자, 그러면 연습할게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임원 10명. 그렇지. 자, 10명까지 맞춰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자는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한 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럼 몇 명 남았어? 9명 중에서 이제 3분의 1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몇 명? 3명만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6명은 등록 없어도 등록이 돼야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격증 없어도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명 중에서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고, 대표자 빼고 또 3명이니까 총 몇 명? 4명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 6명 없어도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이 자격증이 있는 임원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소속공인중개사예요. 임원인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임원인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것은 써, 못 써? 못 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양가로 3번 두 줄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2번 세 줄. 임원이란 것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 그러죠? 유한 책임회사는 업무 집행자. 사원은 합자 한 명에서 무슨 책임사원? 무한 책임사원. 동그라미 2번 세 줄만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할 것이 대표자하고, 자, 임원, 사원 몇 명이?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전원입니다. 전원 동그라미 쳐세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지금 여기 임원 몇 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실무 교육 받으라는 소리예요? 10명 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임원으로 등록되는 사람은 전원이 뭘 받으라? 실무 교육.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후단 이 경우부터 밑줄 그으세요. 임원 사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 불문, 중개업을 담당한 자뿐만 아니라 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 그 말은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뭘 받으라? 실무 교육을 받으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뒷에 넘어가세요. 자, 여기도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중개사무소는 아까 똑같아요. 왼쪽하고 건축물 대장이 기된 건물의 사무소 들어와. 이런 거. 건축물 대장이 기대기 전후 건물도 중공검사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 뭐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고 건축법에도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중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바꾸든지 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임원만 충족하면 빼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법인 등록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법인 만들어서 중개하려면 이 요건을 갖추면 돼. 그렇죠? 네, 그래서 등록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가 제목이 뭐예요?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가로 안에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자, 특수법인은 우리가 앞전에 조금씩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2번은 다 했고 1번 다시 한번 보세요. 종류가 몇 가지? 자, 첫 번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특수법인 맞죠? 그럼 밑줄 그으세요.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 개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매,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자,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 개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매, 이것만 할 수 있다고. 거기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이 나옵니다. 이건 이 앞주에도 했죠. 농지 동그라미.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만 중개할 수 있다. 어떤 것만? 농지.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했죠? 이건 어떤 업무 하냐? 해당 산업단지 안의 공장, 건축물하고 공장용지만 할 수 있어요. 자, 주의할 것이 해당 산업단지 안의 것만 가능하다는 거. 해당 산업단지 안의 것만 가능하고 공장용지하고 공장 건축물만 가능하다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산림조합 있죠? 임목하고 임야 동그라미. 임목하고 임야, 매매, 교환, 임대차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특수법인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정리해봤죠? 그리고 이 중에서 자산관리공사만 등록한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2번 내용이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할 때 이 기준을 갖춰야 됩니까? 자본금 5천만 이상 상법상 했어야 된다.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춰야만 등록이 되겠어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 중에서 자산관리공사가 등록할 때 이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등록 기준 X라고 적으세요. 자, 제목 옆에다가 적으면 돼.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습니다. 갖추지 않아도 등록해줘. 자산관리공사가 등록할 때 이 기준이 없어도, 대표자 자격증 없어도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자,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은 어디가 등록관청이에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이죠. 두고자 하는 지역, 두려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안에가 주소가 있더라도 사무소를 강남에다 낼 수도 있죠?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 됐어요? 인천광역시 남구에다 대면 남구청장이 등록관청. 그럼 우리나라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자치구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들을 말합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들은 다 자치구들이야. 그러면 서울 종로에 있다면 종로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다면 남구청장. 그죠? 특별시 광역시는 전부 다 구청장한테 가면 돼.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비자치구들이 문제야. 그러면 천안시, 자, 서북구에서 등록을 A가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등록관청은 누구? 천안시장이 됩니까? 서북구청장이 돼요? 예? 서북구청장? 여기는? 천안시장?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네, 갑자기 조용해졌어. 여기. 구청장? 네, 구청장이에요, 구청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전부 다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어디로 가야 돼?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아, 동남구청장에 가든 서북구청장에 가든. 동남구에 내면 동남구청장, 서북구에다 사무소 내면 서북구청장. 그러면 천안시장한테 가면 천안시장이 뭐라 그래? 바쁘다고 도망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구청장에 가야 돼. 이해됐어요? 이건 당장 내년에 문제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청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장은 어떨 때 필요해요? 구가 없는 시. 구가 있는 시, 없는 시? 없는 시는 시장한테 가야 되겠죠? 가까운데 어디 있어요? 아산시. 아산에다 사무소 내면 아산시장한테 가야 된다고. 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등록관청. 그 다음에 군 단위는 어디로 가야 돼?
분수. 분수.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두 줄 밑줄 보세요. 두려는 지역 핵심. 시장구수 구청장이란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치구, 비자치구, 불문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치구든 비자치구 구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구청장. 구가 없는 곳만 시장이에요. 끝. 그 다음에 등록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구비서류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비서류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들이에요. 요건에 관련된 서류.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자, 등록 신청서라고 있어요. 등록 신청서에다가 반명함판 사진이 있어요.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당연히 들어간 거고. 등록 신청서에다가 반명함판 뭐다? 사진. 자, 사진 다 찍어 놨습니까? 반명함판 사진 찍어 놨어요? 좋았어요. 빨리 찍어. 아직 안 찍었어요? 예, 왜 안 찍었어요? 그냥 안 찍었어요? 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찍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 한번 찍어봐.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억지로 애우지 말고 생각해봐. 이거예요. 이게 필요한데 일단 자격증부터 들어가고요. 자격증은 제출 서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이건 확인 서류. 자, 등록관청에서 시도의사에게 직접 확인 들어가. 시도의사가 자격증 주잖아요. 그분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죠? 과거에는 제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조를 해서 제출해갖고 거짓 등록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 자격증 직접 확인 서류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 이 세 가지는 확인 서류야. 자, 자격증,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 세 가지는 확인 서류고. 그럼 이제 이건 일단 제외되고. 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그러면 이것은 공통구비 서류가 돼요. 공인중개사도 갖춰야 되고, 법인도 갖춰야 되고, 외국인도 갖춰야 되고, 외국 법인도 갖춰야 되고. 됐어요? 예. 이건 공통구비 서류. 그러면 추가 구비 서류가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네. 자, 이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달라.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건 외국인도 제출하고 누구도 제출해? 외국 법인 둘 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건 누구만 제출하면 돼요? 외국 법인만 제출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는 외국인도 제출하고 외국 법인도 제출하고 영업소 등기는 누구만? 그러면 출제자가 묻기 나름이죠. 공통구비 서류 물어볼 수도 있고 외국인이 갖춰 구비 서류 물어볼 수 있고 외국 법인이 갖춰 구비 서류.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판단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그럼 보증 아까 우리가 지금 보험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자, 보험은 들기는 드는데 신청할 때 들어요. 처분 이후에 들어. 처분 이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비 서류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없어요. 이거 막상 시험 내놓으면 또 흔들려. 보증 설정 증명 서류 X입니다.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뭔스? X.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밑줄로 들어갈게요. 자, 8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등록 신청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만 밑줄 보세요. 신청서에다가 다음 서류를 첨부하라 나와 있죠? 그러면 뒤에 넘기세요. 자, 82페이지 두 번째 줄 확인 자격 확인 요청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 말이 자격증은 확인 서류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 서류.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물 대장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확인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가 아니에요. 세 가지는 확인 서류. 어디나 공통.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공통구비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든 법인이든 외국인이든 외국법인 공통구비 서류. 됐어요?
3번이 지문이 되게 길죠? 그게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동그라미 3번이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시게 되면은 기억 첫째 줄만 몇 적으세요? 기억 엄청 길잖아요. 기억이 뭐요?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 예, 기억이 이거예요.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 그러면 이것은 누구만 제출한다 그랬어요?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만. 그리고 니은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죠? 누구만? 외국 법인. 자, 그리고 다 적어놨죠? 그리고 이제 그 빈칸에다가 보증 설정 증명 서류 X라고 적으세요. 자,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구비 서류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신청할 때는 안 들어가요. 빈칸에다 아무 데나 적어놔.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첨부 서류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구비 서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딱 정리해.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다시 하면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좋았어요. 말 잘 들어서 좋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등록 신청할 때 그냥 갑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죠? 첫째 줄은 근데 세 번째 줄 시군구 조례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고 세 번째 줄 시군 자치구 조례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등록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고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밑줄 그어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종별 변경 들어갈 거예요. 이 종별 변경이 몇 줄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하고 수험생들이 자주 틀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별 변경 강의할 거예요. 종별이란 뜻이 뭐예요? 종류를 말해. 무슨 종류? 개공 종류를 말합니다. 종류를 바꾼다. 종류를 바꾼다. 자, 법인 종류, 개공 종류가 몇 가지?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개사 이걸 중개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러면 잘 바꾸세요. 처음에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다가 법인으로 종류를 바꿀 수 있겠어요? 네. 이거 1번. 그죠? 또 법인 하다가 임원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개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2번. 원리는 같아요. 1번하고 2번은 원리는 같은데 1번만 생각하세요. 1번만 생각을 해봐요. 1번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다가 법인으로 지금 바꾸죠? 그러면 법인으로 새로 등록을 해야 될까? 아니면 기존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법인으로 바꿔서 재발급 받으면 될까? 이걸 이제 공부해야 돼. 새로 등록해야 되겠어요?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 받으면 되겠어요? 새로 등록을 해? 예, 새로 등록을 합니다. 자, 새로 등록합니다. 그럼 잘 봐봐. 법인으로 새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법인 등록증이 새로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등록증은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적혀있는 등록. 자, 이 등록증은 반납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처음 받으니까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돼요?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 안 돼? 내 처음 받은 등록증이라고? 반납을 해야 돼? 왜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등록증을 써먹으면 안 되죠? 써먹으면 안 되니까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개공으로 등록할 때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다 제출해놨죠? 법인으로 새로 등록할 때도 이거 필요하죠? 공동구비 서류니까. 그럼 이걸 또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정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 뭐가 없는 것?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동사항이 있는 건 제출해야 되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든 이렇게 바꾸든 새로 등록. 새로 등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개인 하다가 공인 중개사인 개공으로 이렇게 종별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자격증을 취득한 걸 조건으로 가능하죠?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하죠? 없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위에처럼 새로 등록을 할까? 아니면 등록증 재발급 받으면 될까? 재발급 무조건? 네, 좋아요. 무조건 재발급?
좋아. 무조건 재발급. 여기는 기다려본다. 좋았어요. 여기는 모른다. 좋아. 제발. 네, 좋아. 이건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어떻게 나눠지냐? 등록, 관청, 관할구역 내란 뜻은 뭐예요? 자, 서북구에서 중개인 하다가 천안 세롬에서 자격증 취득해서 노상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중개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관청이 같아요, 달라요? 이걸 등록, 관청, 관할구역 내. 줄여서 등관내인데. 됐어요? 이때는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무슨 교부? 그럼 밖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서북구에서 중개인 하다가 자격 취득한 기념으로 강남으로 진출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강남구청장에게 웃어요. 새로 등록해야 돼. 무슨 등록? 새로 등록을 해야 돼요. 신규 등록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다 새로 등록인데 이것만 재발급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때도 종전 등록증 반납할까? 재발급할 때? 중개인 등록증 반납할까 안 할까? 해? 내가 지금 자격증 이야기했어요? 등록증 이야기했어요?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안 해도 돼? 해야 돼? 좋아. 이것도 똑같아요. 종전 등록증 반납. 아, 중개인도 등록증 있어. 이해됐어요? 자격증이 없지. 이거 반납해야 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서 재교부. 됐어요? 자, 이거 전부인데 종합 정리할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에서 법인으로 가든 법인에서 개인으로 갈 때는 무조건 새로 등록. 관할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새로 등록. 내외를 구분하지 않아. 근데 중개인에서 자격증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내는 재발급. 밖으로 갈 때는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다시 하면 돼. 자, 그럼 일단 밑줄 긋고 이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양가로 3번 종별 변경 나와 있어요? 일단 세 줄 밑줄 긋으세요. 83페이지. 네 줄. 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말은 신규 등록하라 이 말이야. 됐어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경우 종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 이게 원칙이고. 그러나 A적으로 계속 적으세요.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가로로 묶으세요.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을 달리할 때 이때는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증 무슨 신청?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재교부 나와 있어요? 그 옆에다 적어.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 그러면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뭐다? 신규 등록.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이해되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종별 변경이 의외로 까다로워. 몇 줄 안 되지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문제를 풀어봐야 돼. 오늘 프린트 나간 문제 있죠?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5번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종별을 달리하여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옳은 걸 고르라 그랬죠? 옳은 거. 옳은 거 더 어려워. 1번. 개공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맞아? 자, D쯤은 봐봐. 이 경우 종전 제출 서류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종전 등록이 반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재교부 신청이 맞아요? 원칙이니까 신규 등록. 그래,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맞아. 그래서 재교부 신청이 틀렸어 일단. 원칙 규정, 법 조문 그대로 나온 거야. 됐어요? 자, 2번. 자, 2번은 약간 응용한 거예요. 개공이 종별 변경 시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끊어보세요. 자, 지금 7번 봐봐. 중개인이 지금까지 실무교육 받은 역사가 있어 없어? 중개인들이 지금까지 실무교육 받은 역사가 있어 없어? 언제 받았어?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인데. 언제 실무교육 받았냐고.
61년부터 83년 사이 신고만 하고 영업하신 분들이 언제 실무교육 받았냐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아,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종별을 바꿀 때, 바꾸러 갈 때는 새로 등록해야 되잖아요. 새로 등록할 때 아까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소 가출한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중개인이 종별 바꿀 때, 중개인 아니더라도 관계없어.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받아야 돼? 확실해? 영업 계속 하고 있는데도? 좋아. 참 어렵죠. 그래서 중개인이 종별을 바꿀 때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겠어요? 왜? 중개업 계속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규정도 있었죠. 아까 폐업하고 몇 년 이내에 등록하면 실무교육 안 받죠. 근데 이 사람 폐업 했어? 안 했어?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실무교육 안 받아도 돼. 이해되셨어요? 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이것을 왜 모르는지 알으세요? 밑줄을 안 긋기 때문에. 어디가 나온지 아세요? 자, 75페이지. 7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몇 줄 긋습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자격을 뭐해서? 취득해서 공인중개 개공으로 종별 변경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 거기 나와 있죠. 아, 봐. 종별 변경을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밑줄 긋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아까도. 5바퀴 돌아도 밑줄 안 그어지면 모른다고. 아, 내가 수년간 경험한 내용이야. 신기할 정도지. 왜? 공부를 안 하든지 또는 대충 읽어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종별을 바꾸더라도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 5번에서 2번 지문에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까지 맞죠? 그럼 D지문 잘 보세요. 종별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되냐 이 문제가 또 제기돼요. 어떻게 종별을 바꾸든지 간에 수수료 납부할까? 왜? 아까 새로 등록하면 수수료 있었죠? 등록증 재기여부도 있어 없어? 둘 다 수수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든지 수수료 납부한 거예요. 그러면 2번 지문 후단이 맞았어 틀렸어? 어떻게 바꾸든지 신규 등록할 때도 수수료 납부, 재기여부할 때도 수수료 납부. 그러니까 면제된다고 틀렸죠? 납부해야 돼. D점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서 뭘로 바꿨어요? 법인 개공으로 종별을 바꿨죠? 그러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제출한다는 것이 신규 등록이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별을 바꾸거나 이렇게 바꿀 때는 내외를 불문하고 신규 등록이야.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란 말이 신규 등록이라고. 그 다음에 4번. 법인 개공이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꿀 때 재교부 신청이냐고? 내외를 불문하고 신규 등록이죠? 틀렸잖아요. 아니든 바뀌든 다 새로 등록이라니까. 마지막.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등록관청을 달리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갔다는 소리죠? 공인중개사 업무를 계속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야? 신규 등록. 이것도 신규 등록이에요. 아, 문제 풀어보니까 대충 가 맞습니까? 가 맞죠? 그래서 종별 변경이 원리는 간단해. 이렇게 바꾸든 새로 등록. 내외를 불문하고. 됐어요? 중개인에서 이렇게 자격증 취득 바꿀 때는 내는 뭐다? 재교부. 밖으로 가면 신규. 구비서는 불편하니까 놔놓고 그렇게만 해놔도 돼. 근데 처음 할 때는 그것도 잘 안 되죠. 자, 그것도 잘 안 되죠. 아주 좋았어요. 너무 긴장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할 필요 없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종별 변경. 무슨 변경? 종별이란 말은 개공 종류. 변경한다는 말은 종류를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종별 변경,
오늘 확실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에서 한번 휴업기간 업무제한 등록 여부는 한번 읽어보면 돼. 큰 내용 없어요. 자, 뒤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 등록 처분 나와 있어요. 그 1번에 보면 등록 처분은 기속성이란 말이 있죠. 기속성. 기속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여야 한다. 관청의 재량이 없다. 기속 반대가 재량입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로만 몇 적었어요. 등록 관청은 두 번째 줄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이 기속성. 기속성. 그럼 관청의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돼. 요건을 안 갖추면 등록 안 해주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 못 해줄 사유가 네 가지가 있죠? 공인중개사가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아까 개인하고 공인중개 법인만 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아까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요건을 안 갖추면 안 해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기준 적합하지 않았다. 안 해주지. 이 기준을 갖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법, 다른 법. 아까 건축법상 적합하라 그랬죠. 사무소 낼 때. 아, 그랬어 안 그랬어? 다른 법에도 적합해야 되고 그걸 위반하면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거 빼고는 뭐 투깃바람이 부니까 안 해준다 할지 저 사람이 미우니까 안 해준다 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걸 기속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 기속성. 자, 등록은 기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가능하죠.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처분 통지? 7일 이내 처분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 자, 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종별을 구분해서 통지한다 안 한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서면 통지라는 거. 무슨 통지? 서면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통지 받으면 바로 영업해야 돼요? 업무 보정 설정해야 돼요? 업무 보정 설정이란 말이 보험 드는 겁니다. 자, 보험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게 되었어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럼 보험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죠? 그러면 등록 관청에서 모르니까 보증 설정 신고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자, 보증증서 사본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 돼, 보험 들었다고. 근데 A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신고가 되든 통보가 되든 보험이 확인돼야만이 등록증이 나옵니다. 확인되면 등록증 며칠 내죠? 지체 없이. 자, 오늘 지체 없이 세 군데 배운다고 했죠? 자,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부정행위자. 다른 시험 시행기관이냐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자, 등록증 언제까지죠? 지체 없이.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등록을 줘. 자, A까지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그럼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인장 등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 이유는 계약서 쓰면 인장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앞에 시점은 어디? 신청시요, 처분시요? 신청시입니다. 이때부터 아무 때나 인장 등록하면 돼요. 신청할 때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도 있어. 근데 보험은? 보험도 업무 개시 전은 똑같죠? 근데 여기는 신청시라 그랬어요. 처분 이후? 처분 이후입니다. 앞에 시점이 달라. 똑같이 업무 개시 전은 전인데 인장은 신청시부터 가능하고 보험은 처분 이후에 가능하다. 보험은 처분 이후에 가능하다. 보험은 처분 이후에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그러면 개공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신청시 개공이 됩니까? 처분 통지시 개공이 됩니까? 등록증 교부시가 개공이 되는 거예요. 처분 통지시가 개공이라고 이미 써놨죠. 이때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 발생해요? A라는 사람은 신청만 해놓고 영업을 했어. A는 신청만 해서 영업하다가 적발이 됐어. 아직 등록이 됐어, 안 됐어? 그럼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아. 자, 이제 벌칙 할 거예요. 무등록업자는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걸로 처벌받아.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요. 벌칙이 무겁죠? 가장 무거워.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됐어요? 그럼 B는 처분 이후에 등록증 받기 전에 영업했어요. 무등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개공이 됐잖아요. 대신 처벌 받아 안 받아? 받아. 처벌은 받아. 징역 벌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자, 하나씩 분석할게요.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하라 했는데 못했죠? 안 받았으니까. 이걸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자, 등록증 무슨 개시? 개시 의무 위반 줄여서 미개시.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이건 과태료 사유입니다. 징역 벌금이 아니고 또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럼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았다 가정하면 보증 미설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일단 임치 줄여서 이제 앞으로 임치 그럴 거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또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장 미등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업무 정지 들어갑니다. 자, 무슨 정지? 그러면 징역 벌금은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걸로 처벌받는다. B도 처벌을 받는데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 그럼 C는 자 개시하고 인장 등록하고 하면 이것은 위법 적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등록 절차.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몇 개만 더. 그럼 업무 개시를 무한정 안 하면 안 돼. 몇 개월 이내 해줘야 돼? 3개월. 그렇지. 3개월 이내 하라 했어요. 자, 언제부터 3개월이요? 교부시부터 3개월이요? 처분시부터? 이때부터 3개월 이내요? 교부시부터 3개월이다. 그럼 틀리고 등록 처분 및 통지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업무를 하라. 근데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몇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럼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휴업 신고를 해줘야 돼. 휴업은 개공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개공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태료 처분을 안 받으려면 휴업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럼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됐어요? 네, 이것이 이제 등록 절차입니다. 별것도 없어요. 처음이니까 그러지 별것도 없어. 일단 공부하는 방법, 이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리고 이 흐름 알아두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되더라도 5월달, 7월달, 9월달 계속 할 거니까 혹시 잊어먹더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서했어요? 그러니까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84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 통지 나와 있습니까?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시는데 7일 이내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자 며칠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그리고 서면 동그라미.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큰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자, 주어 동그라미. 등록 관청은 두 번째 주던 다음 달 10일까지 세 번째 줄 협회 통보 동그라미. 자, 등록 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사항이 거의 6가지가 있어요. 등록 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할 사항이 총 몇 가지? 6가지. 자, 누가 누구에게 통보해요? 등록 관청에서 공인 쪽에서 협회 통보하죠. 다음 달 언제까지? 그 통보사항 6가지 중에서 어차피 암기사항들이에요. 오늘은 2가지만 할게요. 1번. 자, 등록증을 교부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들어가. 이해됐어요? 등록증을 교부했으면 협회 통보해준다, 안 해준다? 그리고 5번 행정처분. 행정처분 중에서 가로 안에 등록 취소하고 무슨 정지? 업무 정지만 통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 적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X라고. 자,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하고 지정 취소는 협회 통보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억지로 외워도 되는데 억지로 외우면 이틀도 안 가서 다 잊어먹어. 이틀이라 집에 가면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는 통보사항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 이유. 그냥 외우면 집에 가면 잊어먹을 거고, 이해를 하면 한 달은 갈 거예요. 기억력이 한 달은 갈 거라고. 그렇지! 오, 좋아! 드디어 맞췄어.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처분청이 등록 관청이죠. 이게 자기가 처분했으니까 아니까 통보를 해줘. 그럼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할 일이요? 시도의사가 할 일이죠. 그러면 시장 우수구청장이 등록 관청에서 알아, 몰라? 모르니까 통보해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지정 취소는 국장이 권한이니까. 이해되세요? 자, 다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기억력이 한 달. 그냥 외우면 집에 가면 잊어먹어. 그러면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처분청이 등록 관청이야. 관청에서 협회에 통보할 사항이 등록 취소하고 뭐다? 업무 정지. 근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의사 권한이기 때문에 등록 관청 모르니까 못 하는 거고. 지정 취소는 국장의 권한이니까 모르니까 못 해.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협회 통보사항이다. 됐어요? 그리고 등록 중 교부 사항도 협회 통보사항이다. 감았어요? 그 다음에 큰 5번 보증 설정 나와 있어요? 첫째 줄로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거기만 밑줄었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서 신고하라.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업무 개시 전 밑줄었어요? 자, 뒷빛 넘기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2번에서 양가로 1번에 보면 등록증 교부 나와 있어요? 자, 보험 두면 등록증 주는데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찾았어요? 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환자가 보증 설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언제까지 등록증 줘?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오늘 몇 군데 나왔어 지금? 지금까지? 두 군데 나왔어요. 부정행위자고 여기. 이따 하나 또 나와. 오늘 3개를 배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끝.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뭡니까? 재교부 사유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제목 밑 쪽에서 분실 훼손.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재발급 받아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줄을 밑 쪽에서 이때는 등록증하고 변경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발급이에요. 첨부하지 않고. 그 이유는 없으니까. 분실 훼손 때문에 재발급은 등록증 없이 재교부. 재교부 신청서만 작성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몇 줄. 등록증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있고 사무소 명칭이 있어요. 사무소 명칭을 바꿀 수도 있고 소재지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등록증 반납해서 재발급이에요. 반납하지 않고? 반납해서 세 번째 줄.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첨부해서 재교부입니다. 자, 다시. 분실했을 때는 없으니까 반납하지 않고 재교부. 기재사항 바꿀 때는 반납해서 재교부. 됐어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아까 했던 거. 종별 변경할 때. 기억납니까? 네.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로 종별 바꿀 때 관할구역 내에서는 재교부 신청한다고 아까 기억나요? 네. 그거예요. 그거. 아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등록증 재교부도 수수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시고 시도 조례입니까? 시군구 조례요? 예?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 좋았어요.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 조례고 등록증 재교부는 그 이유는 등록 관청에서 재교부하고 자격증은 시 도의사에게 재교부하니까 그래.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의사가 하니까 시도조례고 등록증 재교부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해주니까 시군구조례라고 그냥 외우면 집에 가면 잊어먹는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그 다음에 큰 3번 업무 개시 나와 있어요? 네. 업무 개시에서 어디만 밑줄 그냐면 6번째 줄 후단 동그라미 1번에서 6번째 줄 후단 찾았어요? 네. 등록을 받은 자가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밑줄었습니다. 이러한 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중개업을 수행하였을 경우는 무등록업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 보증 설정 위반으로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인장등 위반으로 업무정지 개시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아까 이거 했겠죠 이거. 그러면 그 칠판에서 A를 말해요 B를 말해요? B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도 적어 처분 시부터
등록증 교부 전까지 이렇게 적으세요. 그 사이에 칠판에서 B를 말합니다. 그 옆에다가 그 세 가지 처벌받는 것은 등록 처분 시부터 등록증 교부 전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등록 처분 시부터 등록증 교부 전까지 사이에 업무했던 사람들이 이런 처벌을 받는다. 등록 처분 시부터 등록증 교부 전. 적어놨어요? 적어놨습니까? 네. 좋았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몇 개월 후 이내 등록 후 3개월 이내 적으세요.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을 말합니다.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을 말해. 몇 개월 이내 업무하라 그랬어요? 3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그 위에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나왔죠.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무슨 신고하라? 휴업 신고를 하라. 이해되시죠? 네. 자,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 끝났어요. 자, 내년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시고 등록하러 갈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면 돼.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등록하러 갈 겁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등록증이 나와 있죠. 등록증. 자, 사진 붙이고 성명하고 상년을 쓰고 거기까지 나하고 자격증은 똑같죠? 근데 그 밑에 뭐요? 종별 있어 없어? 체크하게 돼 있어. 중개인도 그 나와 있잖아요. 부친 6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뭐 악덕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을 쓰고 소재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서북구 쌍용동 어쩌고 저쩌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인장, 등록인장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란이 있어 없어? 있어. 자, 이걸 외우란 뜻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봐줌으로써 공부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기재사항 바꿀 때는 반납해서 재교부, 분실했을 때는 반납하지 않고 재교부. 그 소재지랄지 명칭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기재사항 변경.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리를 했어요. 이거 등록 절차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등록하러 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서북구청 찾아가려고 주차하기 힘들었으니까 잠시 어떻게 한다? 쉬어야 된다. 쉬었다가 들어갑니다.